안녕하세요, 닐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JS를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페이저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포이치라고 하는 걸 사용해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번호 앞에 또 번호 뒤에 나오는 이전 페이지 버튼 또는 다음 페이지 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if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번호인데요. 이거 1, 2, 3, 4, 5라고 하는 것 앞에 잠깐 보시면은 이전 페이지를 가기 위한 그러한 링크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이전 페이지가 없을 때를 위한 녀석이기 때문에 링크는 아니고 단순하게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링크 또한 이제 링크가 없고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얼러트에 다음 페이지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스타일만 주어졌습니다. 이 스팬이라는 녀석이 화면상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리스트 페이지를 한번 실행해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목록에서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거는 저희가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와 이제 뒤에가 있습니다. 이 앞에 버튼이 이전 페이지고요. 그 뒤에 버튼이 다음 페이지예요. 자, 저희가 이 다음 페이지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스크립트 얼러트가 뜨면서 다음 페이지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레코드는 몇 개 들어있지 않지만 일단 레코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다음 페이지라고 하는 녀석의 버튼을 일단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꿀 겁니다. 여기 페이지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요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를 복사할 거예요. 복사해서 요 앞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클릭했을 때 얼라트가 뜨게 하는 그런 코드는 빼버리고 저희가 이 스팬 태그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를 가기 위한 링크로서 A 태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주소가 필요할 텐데 주소는 일단 이것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일단 복사할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스타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i가 0부터 시작을 해서 0, 1, 2, 3, 4 그러니까 맨 끝에 번호가 4가 더해지는 자, 그래서 시작 번호가 1일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4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5까지겠죠. 그럼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 더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수보다 하나 더 큰 값.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i가 제일 큰 값이 4인데 여기는 5가 돼야겠죠. 자, 5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를 위한 그런 번호를 하나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스타트 번호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페이지로 전달되는 값이 하나 더 큰 값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번호는 만약에 이게 1이었다면 이것 때문에 요청하게 되면은 여기 6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JSP를 바꿨기 때문에 그냥 새로 고치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두 개의 버튼을 보게 돼요. 하나는 스팬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는 에이트로 되어 있는 거. 자, 에이트로 되어 있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와, 페이지가 다시 고쳐졌고 6, 7, 8, 9, 10 된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는 몇이 됐을까요, 이제? 예, 이거보다 하나 더 큰 11이 됐을 거예요. 그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와, 11이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을 나타내는 그런 녀석의 링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스팬과 링크를 다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타적으로, 선택적으로 이게 보이면 얘가 안 보이고 얘가 보이면 얘가 안 보이게끔 둘 중에 하나는 안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베타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타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if문, else문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치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if문을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if문을 한번 사용해서 이 다음 번호를 베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TL에는 if문이 있을 거예요. 땡땡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은 여기 if문이 있네요. 근데 if문이 조금 괴상망측하죠. 역시나 처음 써보는 그런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태그 형태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로 갔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감싸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들어쓰기 할게요. 근데 이제 JSTL에서는 이렇게 감싸가지고 조건에 맞으면 이제 조건식은 여기다 쓸 건데 조건에 맞으면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조건에 안 맞으면 출력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베타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는 뭐 else문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볼까요? else 같은 게 있는지 예, else가 없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JSTL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자바에서 else문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if문을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if문을 쓰는데
문제는 if문에서 조건식을 이제 우리가 베타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조건을 달게 될 텐데, 조건 달 때는 이 JSTL 자체가 연산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연산은 이 JSTL 안에 그 테스트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가는 녀석이 이제 진리값을 가져야 될 텐데, 그 진리값을 갖게 하는 것이 연산자라면 EL 표기를 통해서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조건식을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얘가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식을 여기다 쓸 텐데, 자, 그러면 얘가 나와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 둘의 경우는 이 여집합 관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얘는 언제 나와야 됩니까? 그럼 조건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조건식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을 비교할 때는 마지막 번호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는 시작 번호라는 게 있지만 이 페이저로 표현해야 할 이 번호가 맨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번호라는 것은 결국은 레코드 수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레코드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개수를 좀 알려줘야 됩니다. 이 자체적으로 페이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막 넣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한 코드를 또 컨트롤에 추가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JSTL에서 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페이지 등록 페이지 만들면서 그때 추가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좀 바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때 설명하면서 이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 라스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레코드의 개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 라스트 넘버를 인위적으로 가짜로 숫자를 그냥 넣어버릴게요. 그래서 여기다 밸류에다가는 자 라스트 넘버를 인위적으로 12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적은가요? 자 23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페이지 번호, 라스트 번호가 23이라는 얘기는 실제 레코드 수는 221개부터 230개 정도가 되면은 되겠네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라스트 넘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번호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여기서 조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라스트 넘버가 있어요. 여기서. 자 어느 경우에 얘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음 번호가 될 텐데 다음 번호보다 라스트 넘버가 더 크면 얘는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처리할 거예요. 얘가 더 클 경우에 이거보다 그렇지 않고 더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죠? 작거나 같으면 현재 번호가 마지막 번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조건 처리하고 이걸 여기다 붙일게요. 이건 여집합 관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야겠죠. 반대가 되게끔. 자 이렇게 되면은 23보다 큰 번호에 해당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경우는 이제 다음 클릭이 되었을 때는 요게 뜨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세로 침 먼저 하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번호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링크가 돼야 되겠죠? 다음 번호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됐네요. 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있어야 될까요? 이게 가야 되겠죠? 왜냐면 아직은 23이 이제 마지막 번호니까 한 번 더 가야겠죠. 자 이 상은 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링크가 아니라 얼라트가 떠야 될 것 같아요. 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번호 만들었으니 이제 이전 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팬만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아까 했던 대로 자 C 땡땡 한 다음에 if 하고 자 또 이거를 감싸서 만들어야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일단 여기도 A로 바꿔보고 이건 온클릭이 필요 없고 자 이전인데 이거 A 태그 자 대부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빼먹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 앞에는 바꾸고 뒤는 안 바꾸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할 경우에는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뭐가 빠진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 할 주소가 있는데
일단 이거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전 페이지도 합니다. 자, 이전 페이지는 어떤 번호가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 페이지에서 시작 번호에다가 뭘 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작 번호가 만약에 6이면 이 6이면 6보다 하나 더 작은 5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전 페이지, 그러니까 이전으로 갔을 때 마지막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가면 안 되죠. 이게 6이니까 뺄 게 있죠. 이게 1이면 어떻게 돼요? 예, 주소가 페이지 번호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1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았으면은 요걸 좀 복사할까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저희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도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링크가 나와야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은 제가 들여쓰기 할게요. 그리고 통째로 내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력되면은 요거 밑에 들어가는 애가 얘 또는 얘가 될 텐데 그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조건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 얘가 나와야 될 경우는 요 결과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뺀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좀 정리하면은 요거를 오른쪽으로 옮겨 버릴게요. 그러면은 얘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렇게 여집합 관계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세로 침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 침했더니 사라져 버렸네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 스타트 넘버를 구하고 있는 이 값이 여기에서 구해지고 있죠. 근데 얘는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값이 담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아마 여기는 값이 유효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거를 끌어올리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세로 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21번이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죠? 자, 또 가고, 자, 또 가고, 또 갑니다. 한 번 더 클릭해요. 자, 이번엔 또 가야 될까요?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안 갔어요. 그죠? 자, 위에 보면은 이제 얼라트가 뜬 거 볼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를 이용해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포문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 포문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이 JST를 가지고 이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페이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포문을 사용해 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포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